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2월 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28일이 아니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쨌든 토요경마니까 28일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벌써 이제 엊그제 2016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났습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자, 요즘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되게 혼란한데, 이 막판에도 저는 좀 거짓말 안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지난주에 졌습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게 있잖아. 그 전문가가.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경마는 어떻게 맨날 이겨. 질 때도 있고, 또 그 슬럼프라는 것도 있고, 또 바이오리듬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졌다고 얘기하는 게, 진 걸 졌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고, 그게 또 맞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다음 주에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저렇고 이긴 것처럼 광고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마팬들이 그걸 보고 속는 거죠. 졌는데 이겼는 줄 알고 했더니만 뭐 형편없는 실력이고 말장난한 거고 글장난한 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막판에도 제가 요즘 이제 문제 시대는 사회 문제가 되면 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면을 보여주는 게 또 그런 전문가가 사랑을 받는 게 맞는 풍토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처음부터 이 대통령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리를 물러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나 봐요. 자, 어찌됐든 저는 지난주에 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이번 주는 이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경마가 뭐 맨날 안 되라는 법도 없고 또 맨날 잘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계속 이기고 있으면 질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 또 지고 있으면 이기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게 또 경마니까 계속 이제 잘하다 못하다 잘하다 못하다 1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짓말로 팬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은 팬들은 성적에 죽고 거짓말에 죽고 인간성에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로 죽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풍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은 발을 디디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나마도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전문가들이 사랑받는 그런 마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경마 때 진짜 경마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이런 거를 새삼 가르쳐준 일요경마가 아니었느냐. 동절기 경마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고 그랬는데 연말에는 대부분이 이제 평균 배당을 1년이 끝나면은 평균 배당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 배당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 경마는 거의 배당이 하루에 한 2-3개 이상씩은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동절기 경마는 거의 배당이 터지고 한 주에 뭐 한 6-7개씩은 배당이 와장창 일주일에 한 8개 정도는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중배당 또 저의 안정적인 흐름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처럼 강타도 12월 달에 첫째 주 경마인 만큼 무조건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며 토요 경마 전반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성장마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보이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외곽 게이트이지만
아무래도 11번 챔피언킹의 능력이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정말 탄력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자,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력이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자, 편성이 약해서 3창으로 왔지만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경주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선 전개상 선입이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10번 우승의 추억이나 마필이 발이 빠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번에도 10번, 11번 게이트를 잡았는데, 선입은 최소한 되니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9번 슈마라는 마필이 아마 대끼리로 파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9번 슈마까지도 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는 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일단 11번, 9번 이 두 마필이 대끼리인데 여기를 깨고 갈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까지 3두만 갖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토요제 1경주다. 어찌됐든 11번 챔피언킹을 정점으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10번 앵콜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입층이 좀 약한 편성이에요. 선입층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종반 뚝심의 마필들도 막판에 대반격이 예상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일단 10번은 선행을 갑니다. 선행은 뭐 10번이 선행을 100%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선입층에서 과연 어떤 말이 올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선입층이 약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번 경시 올 수 있는 마필은 종반 뒷심이 우수한 8번 미인 세단까지도 그 순번에 올 가능성이 있다. 왜? 선행을 쫙 이제 끌고 가. 그러면 선입층이 여기 따라가거든. 근데 여기가 약해. 그러면 따라가다 지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몰고 가는 이 경마가 되면은 땡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얘가 이 주도를 하고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뒤에서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단독 선행은 10번 앵콜이 나가면서 완급 조절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종반 선입층과 추입층의 거리가 어때요? 짧아. 그러면 뒷심으로 해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8번 미인시장까지는 봐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는 어떤 말이 축이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 세상 없는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2번 호크아이즈라는 마필입니다. 호크아이즈가 강축이에요. 강축이다. 이렇게 써놨어, 제가. 강축. 왜 강축이냐? 요 마필은 공백 이후 이전에 보여준 능력도 강축이거니와 주행금 제금을 받았을 때 능력도 워낙에 출중해서 이번 편성에선 이번 호크아이즈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물론 전개상 선행은 아무래도 이 3번 산이슬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번 산이슬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놈이 종반 뒷심을 100%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호크아이즈는 강축으로 인정을 해서 아주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경주는 이번 호크아이즈를 놓고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편성 역시도 아주 빠른 마필이 없는 편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반 뒷심과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8번 위미제일이란 마필이 가장 그래도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8번 위미제일 같은 마필은 출발 분량, 주행 분량으로 인해서 3차에 걸쳐 주행 검사를 받고 통과를 했던 마필이라
데뷔전 시 큰 리드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다. 그럼 이번 경기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일단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6번 장타지준이라는 신마가 있는데요. 자, 주행검사시 초반 강하게 밀고 선행을 나서고 차번이 선입정지한 뒤 종반 가만히 가볍게 밀어주다 간간히 채찍을 가하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인 걸음 자체로 봤을 때 신마이지만 6번 장타지조는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현권 마필들의 능력은 3두 정도가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3두 정도가 고만고만해요. 6번 노캔노드. 자,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번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전 마중에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부여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6번 노캔노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7번 창조적 파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정대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7번 창조적 파괴도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패턴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9번 리드 포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500kg의 육박하는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선천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6번 로켓노드와 9번 리드포스는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7번 창조조파계도 이번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저는 어찌됐든 9번 리드포스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9번 리드포스를 강력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지만 역시나 8번 한국군단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 시 무난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8번 항공구단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신마 하나, 괜찮은 신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6번 일장 춘몽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주행검사시 초반 빠른 반쯤이 선행력을 보였으나 차분히 선입정비하고 종반에도 전혀 추진 없이 탔지만 전반적으로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을 봤을 때는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지 않느냐. 6번 일장 춘몽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정례상 선두권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대역전국을 펼칠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선행은 4번 매니파크라는 마필과 여기에 10번 다이아탑이라는 마필이 전개상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까요? 비슷한 선행력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4번 매니파크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매니파크와 10번 다이아탑이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 마필들이 종반 뚝심은 둘 다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행을 갔었을 때 10번 다이아탑은 역시나 선행력이 부족했고 반대로 4번 매니파크는 선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선두권에서는 아무래도 4번 매니파크를 조금 더 세게 봐야 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맞다. 왜? 선행을 갔을 때 아직 능력 자체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4번만은 일단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5번 200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능력 자체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5번 200점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요 마필이 지금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제음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조금 불안할 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 200점은 충만은 아니다. 왜? 병력이 있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도 충만은 아니다. 5번 200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충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물론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5번 200점이 제일 나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충만감을 노려본다면 8번 골드스타일스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종반 특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자 이번 경시 이제 등짝 자체가 2000경이라는 이 불안한 개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이냐, 감량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등짝이 불안해서 마이너스 유닛으로 이게 발전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8번은 병력 자체는 없는 마필이니까 8번도 괜찮은 마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열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춘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는 춘메인 승부처예요. 근데 이번 편성의 특징은 1000m에 첫 도전을 하는 인기마와 그 다음에 현굴에 약간은 기복형 마필을 기복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누가 더 강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거리 경험이 없는 놈 중에 대가리 나와! 그러면 2번 킹라이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뛰네. 기본 순발력이 있고 선입전개 능력 검증됐고, 자 여기에 종발 탄력이 2%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대갈통이 많네. 자 그러면 2번이 편하게 선행을 가냐, 어떻게 편하게 선행을 가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편하게 선행을 못 갑니다. 왜? 6번 지상이라는 놈도 겁나 빠릅니다. 그러면 6번 지상이라는 놈은 거리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리 경험이 있습니다. 1000m를 근간 3번을 뛰어봤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놈이 더 세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마필의 능력이 용호상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2번 킹라이프를 대갈통으로 때리시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마 하나를 골라 잡아. 바로 9번 노고단이라는 마필입니다. 노고단. 자, 노고단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1000m에 철출전을 했는데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번 킹라이프도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9번 노고단의 능력을 더 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1000m에 첫 도전을 하는 2번 킹라이프가 더 능력을 끌어낼 것이냐, 당연히 9번 노고단의 능력을 더 끌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 2번 킹라이프를 자르고
9번 노고단을 가져가는 제주교차 4경주 준매의 승부처. 당연히 중매당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 토요경마 준매의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5경주 토요경마 준매의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에 대해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또 배당이 또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아무래도 11번 센타포바라는 마필입니다. 센타포바에는 검증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선행을 갔을 때는 금상첨화인데,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는 선입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이번에 선행을 가냐? 못 간다. 왜 못 가냐? 예, 9번 열풍도 빠르고 2번 필라리케라는 마필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11번 센타포버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행을 못 가는 11번 센타포버가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타 마필들도 조건은 비슷하니까 11번 센타포버가 거리가 1200이면 모를까 1000m에서는 선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든 11번 센타포버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11번 센타포만을 놓고 때리는 토요경마 UCC 준매인 승부처 제대로 된 촉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원래 승부처를 하려다가 꼭 참았는데, 당연히 배당이 좋다면 저는 승부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1번 함지박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조금씩 경주력 성장을 쭉 뽑아내는데, 이번에는 선행력은 소폭 강하지만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10번 한줄기라는 놈인데, 이놈이 종반 탄력이 부족해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라 선두권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선입 내지는 취평 마필들이 특세를 하는데, 그 경주 특징에 걸맞는 마필이 바로 1번 함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1번 함지박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뭐 3번 가문의 전설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파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주 깐깐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자, 어찌됐든 배팅권에 3번 가문의 전설도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1번, 3번 두 마필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로 나오는 6번 OK 구선 출발 불량, 출장 불량.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잘 뛰었는데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나머지 시험군 성장마 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가장 좋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 경합은 뭐 거의 불보듯 뻔한 경주예요. 왜 불보듯 뻔한 경주냐? 10번 프라임 볼트를 필두로 해서 안쪽 게이트에 2번 짜릿, 5번 투데이 위너, 자, 여기에 또 4번 황홀한 질주, 자, 여기에 7번 아르고 황금꽃,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선행발 제대로인 마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여기 땅 해버리면 혼합경주인 만큼 선행경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 아무래도 이들 마필들 간의 선입전개 능력, 발빠른 마필들 중에서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종반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2번 짜릿한 감동, 짜릿. 자, 이 페로비치의 짜릿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짜릿할 것 같아요. 짜릿할 것 같아요. 짜릿하다. 짜릿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짜릿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짜릿을 굉장히 좋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종반 탄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선행 외에는 답이 없는 마필들은 우선적으로 탈락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말이하라 배당이 터진다면 얼쑤 그번 아치아치가 좋다. 이놈은 초반주 순발력만 제대로 받아낸다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 높다. 누가 9번 아치아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선정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경주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 배팅권에 필수적으로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직전 경시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3번 사령관입니다. 아따, 사령관을 추천을 하고 대가리를 백야행을 빼고 갔어.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백야행은 뒤에 갈말이 있어가지고 얘를 빼버렸더니만 아따 그냥 쏠라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백야행이. 아유 징글징글해. 어쨌든 3번 사령관은 지난번 경주 자체의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궈낸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번에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잘라드렸는데 이번에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는 복병마 한 줄을 제대로 때리는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주 6경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이번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떤 특정 마필을 강하게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지난번에 펌프질, 빠따질, 별질을 다 하면서 못 온 놈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못 오면 너는 죽는다, 너는 욕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9번 나름의 영혼 페로비치, 믿고 때릴 수 있는 기술 페로비치를 소개합니다. 빰빠라밤. 자, 페로비치는 뭐 우리나라 기수들 총망라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문세영이 뭐 다 망라를 해서도 최고의 테크니션이죠. 잘 타요. 제가 보기엔 한국에 온 기수 중에서 제일 잘 타는 기수는 우치다고, 그 다음에 페로비치 같아요. 물론 베이커도 잘 탔어. 베이커도 잘 탔는데 후지도 좀 잘 탔고, 그런데 우치다가 제일 잘 타는 기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로비치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꾼이 뭐 이제 베이컨이 뭐 많잖아. 다 비슷비슷해요. 이 9번 나름의 용어를 강력하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지만 여기는 복병마 하나를 아주 그냥 노리고 가는 놈이 있어. 이번에 못 오면 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 바로 그 복병마를 놓고 때린다. 얼쑤. 그로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다. 얼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평생을 눈물 젖은 조만강 하나만 부르고 가신 가수분도 계십니다. 그 노래 하나로 평생을 부르고 가신 분도 있고,
자, 히트곡 제조기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니까, 이 경마판에도 보면은 참 광고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하나 맞히면은 그냥 완전 난리 생난리 해가지고, 뭐, 원래가 잘 맞히는 놈인 것 같아. 근데 평생 막 가봐야 뭐, 그냥 고배당 1년에 한 번 맞히는 놈인데. 자, 그런가 하면은 맨날 맞히는데도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광고의 테크닉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자, 이번, 제주 메인 승부처에서는 일단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일본 무궁무진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박성광이가 우승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해야 돼. 왜? 조희연이는 왔는데 5승을 했고, 박성광이가 조희연보다는 뭐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박성광이는 지금 1승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1승이라도 하려고 길을 쓸 겁니다. 자, 일본이 무궁무진이 그 1승을 할 텐데, 1조로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데, 야, 이 폭풍 같은 말한테도 지더라고. 야, 왜 참, 너도 참 너다. 참 어중간히 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참 한심하다. 자, 그래서 일본 이 무궁무진은 한 번 더 박성광 기술을 응원해 볼 수 있는 승부처에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마다. 자, 그리고 인기만을 가감하게 자르고 가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3번 새벽바람이나 10번 흑폭풍 같은 마필들이 팔려주신다면 땡큐 베리 마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무궁무진은 이번 경시 또 한번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로서 작심 매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 네 두가 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만 모두가 뒷심이 그렇게 우수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토요일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2번 콜린킹이라는 마필이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보여줬던 7번 콜린킹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 물론 지난번 경주 때 꼴찌를 했어요. 으딴게 어찌 이렇게 잘 뛰던 말이 바닥을 쓸고 다니냐, 네가 빗자루냐, 대걸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김초록 기수였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엔 김동수로 가감하게 교체가 됐는데 너무 좀 지난주에 잘 탔어요. 그래도 김초록은 지난번에 베스트 가이로 잘 타더라고. 자, 어쨌든 이번 콜린킹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출중한 마필이라 우선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4번 예상백승이란 마필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2번, 4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또 2번, 4번이 그만큼 입상권 진입도 용이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누가 이 경주에 충만하고 할 수 있나? 딱 노래 잘한다는 이 개벽다구나 노래를 하는 거야. 그게 뭔 지랄 깨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선행은 7번 모닝스카이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편하게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그냥 어중쩡한 선행마도 아니고 이상한 선행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모닝스카이를 자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대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아리송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유, 맞다. 제가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운동을 하고 왔더니, 막 그냥 엄청 재채기 같은 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 견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한번 이번에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어떤 말이 올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요 말을 얘기할까, 저 말을 얘기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2번 스트롱필드라는 마필입니다. 2번 스트롱필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금강경시에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금강 3번의 경지에서 바닥을 때렸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력 입상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스트롱필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문제의 마필이 또 있죠. 5번 순백향인데, 지난번 경주 때 뚝심으로 입상에 어거지로 왔어요. 이때 제가 맞춰드린 겁니다. 바로 이때 완전 무교를 맞춰서 41.0배를 이 수백향을 대가리로 놓고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맞춰드렸는데, 사실 5번 수백향이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낸 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 경주 때 어거지 빵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페로비치를 기성을 시켰다는 거는, 지난번에는 어거지로 왔다면 이번에는 능력을 이빠이 끌어내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순백향은 이번에도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2번 스트롱필드나 5번 수백향 같은 마필들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매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완벽하게 한번 적중과 더불어 중근학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매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10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6번 휴즈로드라는 마필이 과연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인데,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휴즈로드는 어찌됐든 간에 가자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정계상 선행 갈 수 있죠. 승부의지 강하죠. 금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이번에 비교적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6번 휴즈로드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략이고, 자, 1번 스토리텔리도 괜찮아요. 1번 스토리텔리도 괜찮으니까 이 두 마필을 이번 경시에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메인 승부처.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혼합 4군 경주를 선정을 해봤어요. 야, 후반부에 웬 생쪽맞게 혼합 4군이 편성이 되어있냐, 야,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기복도 심하고, 좀 나아지는가 하면 그 다음 경주에서 급하게 전적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보여주니까 어떤 말이라든 완벽하게 이놈이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이 머스탱 스트롱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행도 선행력도 갖고 있어서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전 조정을 거쳤다면 이번 경시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머스탱 스트롱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어찌됐든 3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킬 수 있는 메인 승부처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끝으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끝장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사실은 토요제 12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렵고 사실상 메인 승부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 2경주니까 메인으로 안 잡고 이제 11을 메인으로 잡고 12경주를 끝장으로 잡았을 뿐이지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경주는 12경주입니다. 선정권에서의 엇비슷한 단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퍼진해서 선행 경합도 필연적이고 그렇다고 거리가 1200의 2등급 경주인데 막판 뚝심형 마필들을 세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경시 어떤 말들이 능력 진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따져봐야만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세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다들 능력이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말들이 뭐 무조건 세다 약하다 이런 걸 떠나서 10번 큐피드 총알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근간 4번의 경주에서 모두 착승권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선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큐피드 총알은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의 핵심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지금 이제 UCC를 쭉 말씀을 드리는데 승부처라고 해서 한 마리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마리를 얘기한 적도 있고 반대로 일반 경주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경주도 있는데 현장에서 제 텍스트를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UCC에서 승부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상에서. 왜 그러냐면 배당이 너무 없거나 이랬을 때는 가감하게 승부처를 취소하고 텍스트상에서 새롭게 승부처를 신설할 수가 있으니까 강타의 그 텍스트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이번 토요 경마 멋진 대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